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수업 영상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준비물은요, 국어 교과서와 국어 학습지 전개 3입니다. 다들 책상 앞에 올려두었죠? 시작합니다. 먼저 전개 3 학습지 2번을 보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요,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을 선정하는 것이 포인트죠.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도요, 며칠이 지나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경험, 의미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을 정해서 써야 한다는 거고요. 그에 관한 자기 생각도 잘 함께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때는요, 표현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요, 그것을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훨씬 인상 깊은 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화면 속 형광펜을 보면서 본인의 학습지에도 함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번,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미리 예습한 친구나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을 보면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인 이 수필 쓰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글쓰기 과정을 우리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조금씩 변경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혼란스러울까봐 선생님이 알려드리고요. 우리는 수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수필에 맞춘 글쓰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어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럼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실 얘들아, 다들 요리해 본 적 있나요? 요즘 집에서 여러분이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경험이 많을 텐데, 그래서 요리 다들 한 번쯤 해봤을 텐데 그 요리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냐면 사실 요리 과정과 글쓰기 과정은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지 지금부터 요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내가 땡땡땡 요리사입니다. 얘들아, 배가 고파.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은 요리사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네, 바로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요, 오늘 메뉴를 수제버거로 정했어요. 그럼 이제 수제버거라고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제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재료들을 준비할 거예요. 양파, 상추, 그다음에 소스, 고기 패티, 빵, 토마토, 아보카도, 버섯, 할라피뇨. 사 먹는 게 낫겠죠, 얘들아. 자, 이런 재료가 필요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재료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죠? 바로 레시피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재료를 어떤 순서대로 조리해서 수제버거로 완성하는지를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레시피를 보면서 준비된 재료로 요리를 시작하겠죠. 바로 완성이 될까요, 과연?
네,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소스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매워서 좀 빼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요리하다가 다들 딱 처음에 그 요리 완성 그대로 내놓기에는 항상 간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익혀야 하는지, 덜 익은 건 없는지, 간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수제버거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요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요, 요리 과정과 글쓰기 과정이 똑같다고 했죠. 자, 이 요리 과정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글쓰기 과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국어학습지 전개상과 여러분 색깔펜과 형광펜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로 글쓰기 과정에서는요, 요리하기 전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글로 쓸까라고 하는 글감 선택하기 과정이 필수겠죠. 글감은 얘들아, 글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경험 중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글의 재료인 글감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습지에 빈칸이 나왔네요. 전개 3학습지 3번에 글쓰기 과정의 첫 번째 빈칸에 어디에 형광펜을 어디에 단어를 적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화면 속에서 친절하게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방금 우리 요리 과정에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고 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라고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글 쓸 때도요, 구체적으로 이 경험을 내가 언제 있었지? 어디서 있었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과 함께 느낀 점, 깨달은 점이 무엇인가인 것도 이 두 번째 단계인 경험 구체화하기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글의 재료인 글감을 선택해야 돼요. 즉, 의미 있는 경험을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는 그 경험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두 번째라는 거죠. 이때 경험 구체화와 더불어서 그 경험을 통해 내가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 단계에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야겠죠. 자,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로 레시피를 찾아 정리하는 것처럼 내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우리 배웠어요. 수필은요, 처음, 중간, 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가 세 번째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얘들아, 어떤 레시피를 찾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아주 달라질 수가 있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내용 조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형편없는 글이 되어서 읽기가 힘든 반면 내용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마치면요,
정말 완성도 있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제 제 조직을 끝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를 하는 것처럼 바로 글을 쓰는 글쓰기가 이제야 이루어집니다. 이때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독자의 반응을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과연 독자한테 이 부분이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공감을 줄 수 있을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글 쓸 때는 항상 독자의 반응을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이 키워드를 꼭 지켜야죠. 수필을 쓸 때는요. 진실되고 솔직하면서 진지하게 궁서체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 요리에서 간을 맞추고 재료를 더 넣고 빼고 하는 것처럼 고쳐쓰기 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쓰기 과정에 일단 빈칸은 모두 나왔고요. 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의미 있는 경험과 깨달은 점이 잘 전달되는가도 물론 이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글이 독자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깨달음이 잘 표현됐는가? 이런 점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고쳐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쳐쓰기는요. 이렇게 단계를 오면서 맨 마지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간중간에서 계속 점검하고 고쳐쓰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글을 쓸 때 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쓴 친구들 혹시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배웠으니까요. 이러한 단계를 지켜서 글을 쓰면 그동안 여러분이 썼던 글보다 훨씬 더 글의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짠! 선생님의 수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들었다면 화면과 똑같이 빈칸의 정답과 밑줄이 적혀 있겠죠. 자, 본인의 학습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친구들 미안해요. 선생님이 학습지 2번과 4번을 똑같은 내용을 2번 썼네요. 그래서 좋은 소식 4번은 공부 안 해도 돼요. 2번이랑 똑같으니까 4번 X 하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그러니까 따져봐야 할 점은요. 첫 번째,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빈칸 정답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꼈던 경험을 글의 재료로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만 재밌는 경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나만 너무 좋고 신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글로 전달하면 그것이 독자한테 전달되기, 공감을 얻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요. 나 혼자 읽기 위해서라면 글로 쓰지 않겠죠. 이런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내가 느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경험을 담은 글을 씁니다. 그러므로 항상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경험과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이란 말은 자세하게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방금 송기의 글을 읽으면서요. 송기의 느낀 감정이나 생각이 너무나 생생하게 할머니와의 대화 내용, 엄마와의 대화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고요. 중간중간에 그 글쓴이의 감정이나 속마음이 너무나 솔직하게 다 표현되어 있어서 자세하고 구체적이었죠. 이런 식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은요. 항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에서는요, 가식이 있다면 그것은 이 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글이죠. 자신의 경험, 실제 경험을, 실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는 글입니다. 정계삼 학습지를 다 채웠겠죠? 그럼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48쪽을 펼쳐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글쓰기 과정과 송기의 글쓰기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나죠? 가장 먼저 글쓰기 과정의 첫 번째였습니다. 글감 선택하기 과정이 있었죠?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글로 쓸까 하는 글감 선택하기 과정을 송기는 어떻게 했나요? 교과서 48쪽을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런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경험을 쓸까 하면서 생각하니까 여러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와 있었던 일을 선택하는 글감 선택하기 단계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글감으로 선택한 경험을 쓰고 선택한 까닭을 생각해보자.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해요. 경험과 까닭. 첫 번째, 글쓴이가 선택한 경험은 바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와 있었던 일이죠. 혹시 문제가 너무 쉽죠, 얘들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선택한 까닭은 뭘까요?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경험이어서 선택했겠죠. 왜요? 얘들아, 우리가 이런 글을 쓸 때는요, 의미 있는 경험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택한 이유는 송기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겠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독자를 고려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도 고려를 해서 글감을 선택해야겠죠. 그럼 글쓰기의 다음 과정을 볼까요? 글감을 선택했으면 바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경험 구체화하기라고 우리 좀 전에 배웠어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거나 깨달았지? 라는 것을 정리하는 경험 구체화하기 과정이 두 번째였는데요. 송기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시켰네요.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했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를 잘했네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과 치매에 걸린 이후에 구체적인 사건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역시 시간 순서대로 이 갈등의 해결 과정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느끼거나 깨달은 점도 여기에 썼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비어있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다. 할머니를 낯설어하고 불편했던 것이 죄송하다. 가족이란 서로를 원래 아끼고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이다. 등등 이런 점을 깨달았겠죠. 이렇게 경험을 구체화한 다음 바로 글 쓰기 전 체계적으로 구성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조직했는지 볼까요? 교과서 49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필의 구성인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송기는 처음에는 중학교 시절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수험생인 시절, 엄마와의 대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할머니의 품에 가서 안기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정리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우선 조직을 했겠죠. 이 조직하기 단계가 없이 바로 글을 썼다면 이렇게 완성도 있는 글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송기는 이렇게 내용을 조직을 했고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 조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네 번째 무슨 단계였죠?
글쓰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항상 독자의 반응을 생각하며 써야 한다고 했어요. 진실되고 솔직하게. 그 다음 글 쓰고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고쳐쓰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썼는가? 과연 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은 어떠할까? 감동이 전해졌을까?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점검해서 더 완성도 있는 글이 되도록 고쳐 써야 합니다. 교과서 50쪽을 보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알아볼까요?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 함께 봤어요. 가장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학습지 2번을 함께 보았는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을 쓸 때는요. 의미 있는 경험을 선정해야 하고 표현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 방법, 송기는 과연 어떠한 표현 방법을 썼는지 이 교과서 50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으로 정해야겠어.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후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셔서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이 마치 외계인 같았기 때문이야. 송기는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제목을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비유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제목만 봤을 때 대체 무슨 이야기지? 궁금해서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계인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송기의 감정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번 글쓴이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할머니께서 생물 교과서를 찢었을 때 내 감정을 너무 괴로워 이렇게 쓰지 않고요. 외계인이 UFO로 사라져 버렸으면 이라고 표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외계인처럼 변해버린 할머니가 있어야 하는 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요양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요양원과 같은 의미로 외계인이 사는 집인 UFO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인상 깊은 내용이 되겠죠. 예시 답안은 쓸 필요 없고요. 이해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51쪽에 알아두기 보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한 글은요.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게 됩니다. 반성 되돌아보면서 건강한 자신의 정신적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학습지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나요? 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복습하면 여러분 아마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자기 공부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등교 준비물 꼭 챙겨옵니다. 국어 교과서와 여러분이 열심히 들었던 학습지 전개 1부터 3까지를 일단 다 챙겨오세요. 그리고 다음 등교 때는요. 국어 마지막 문법 수행평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 국어 수업이 더 남은 친구들은요.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